통일교 전력이 있는 장제형 목사의 재림주 논란이 일본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장제형 목사가 지도자로 있는 일본 교단 탈퇴자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단 전문 보도 매체인 현대종교 사무실에 기사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해 예장통합총회가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대책위원회가 2차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한이웃에서는 IMF 이후 20년 동안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 100만 그릇을 대접한 부천 복된교회의 행복실은 밥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일 민사부는 어제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선거 무효 사유와 관련해서 서울 남현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교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통일교 전력의 장제영 목사의 재림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인데요. 일본 최대 교계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이 최근 장제영 목사가 지도자로 있는 일본 교단 탈퇴자들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전력을 가진 장제영 목사의 재림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장 목사가 세운 한 국내 기독교계 매체의 광고국장을 지낸 이동준 씨의 폭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동준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목사가 설립한 단체들이 장제영 목사를 재림주로 교육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장 목사가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 이사란 이유로 2014년과 2016년 WEA 국내 행사 유치를 앞두고는 장 목사의 이단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장 목사 측은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난초하지 마세요. 안 해. 제가 통합 출신이라서요. 그냥 이단은 난초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이단 난초하면 안 돼요. 이후 잠잠해지던 재림주 논란이 이번엔 일본에서 불거졌습니다. 일본 그리스도 신문은 지난 11일자 보도에서 장제영 목사 교단 탈퇴자 모임인 비올라회에 성명을 실었습니다. 일본 탈퇴자들은 성명에서 역 주변에서 한국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1:1 성경 강의 70회를 들었다며 마지막 강의에서 재림 그리스도가 장제영 씨라고 믿도록 유도됐다고 폭로했습니다. 共通しているのはチャン・ジェヒョン自身が自分は再臨主だとは絶対におっしゃいません。ただその国に来ている宣教師、韓国人の宣教師が伝道したその学生、信者に対して再臨主だというふうに誘導しておっしゃいます。 이들은 장제영 목사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관련 단체와 기업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통일교의 합동결혼식과 흡사한 성혼이 이루어진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そしてほとんどの人はチャン・ジェヒョンに命令されて、自分で選べない相手と合同結婚します。 파문이 일면서 일본 기독교단은 이번 주 총회 기간 동안 장제영 목사 재림주 논란에 대해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이 같은 장제영 목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장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장 목사가 설립한 국내 기독교계 매체와 그가 설립한 국내 교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매체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장 목사의 재림주 논란은 지난 2013년 일본 법원에서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네, 장제영 목사 측에서 추가적인 반론을 요청해 온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단 전문 보도 매체인 현대종교 사무실에 기사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을 연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했던 사무실에 건장한 남성 4명이 들어옵니다. 잠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집기를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탁자를 넘어가며 현대종교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려 하자 옆에 있던 남성 3명도 계란 등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계란과 먹모를 땅바닥에 던지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고을 인성교육원 관계자들로 현대종교는 지난 7월호에서 이 교육원이 구원파로 알려진 기쁜 소식 선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종교는 온고을 인성교육원의 르모 원장이 기쁜 소식 전주교회 담임 목사이며 권모 부원장과 박모 강사 역시 기쁜 소식 선교의 목회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을 비판하는 언론을 압박하려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탁 소장님 때부터 테러와 압박 고소는 계속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런 일들로 언론사나 이단을 비판하는 이들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폭력과 압박 등은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경찰에 연행된 4명은 자신들은 전주에서 왔으며 전주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진과 쓰나미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예장통합총회가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긴급구호를 벌인 데 이어 오늘부터 닷새 동안 2차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전국 교회에 구호 모금을 요청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공식 사망자만 2,256명, 1,309명은 실종됐습니다. 중상자도 4,000명이 넘습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의 사망자는 집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강진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주택만 68,451채, 종교시설 327곳, 다리와 도로도 170여 개소가 부서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본부 직원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현지 선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1차 긴급구호 활동을 벌인 재난대책위는 팔루 시내를 중심으로 구호 자원이 몰리는 만큼 최대 100km 외곽 지역 등 구호 소외 지역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긴급 구호 활동과 함께 현지 피해 상황도 조사해 향후 복구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20%가 기독교 지역이 있는데 좀 소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과 논의해서 임시 가옥과 교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구호에 나서면서 예장통합총회는 성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교단 산하 전국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 인도네시아 이재민의 생계와 의료 지원,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재해 구호 헌금을 모금한다고 밝히고 전국 교회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통합총회는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 구호를 비롯해 쿠바와 멕시코, 대만,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 지진과 태풍, 수해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 구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이미 세계 여러 재해 구호 사업으로 총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절망과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교회들이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MF 이후 20년 동안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 100만 그릇을 대접한 부천 복된교회 행복실은 밥차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복된교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점심시간에 노숙인들과 주변의 어른들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복된 교회의 행복 실은 밥차는 100명분 이상의 밥과 반찬, 국을 싣고 부천중앙공원을 거쳐 부천역에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합니다. 복된 교회의 행복 실은 밥차는 1998년 IMF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밥 한 끼가 정말 뭐 하루 식사하시는 전부일 정도로 절실했던 상황이고요. 뭐 너무 감사해 하셨고, 지금도 물론 노숙자 분들도 계시지만 한 끼 식사를 드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 실은 밥차는 외부 기관의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복된 교회 교인들의 헌금과 봉사,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마음의 기쁨도 오고 또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봉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과 함께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아들, 딸 보내줍니다. 이렇게 엄마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적극적으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중앙공원과 부천역에서 행복 실은 밥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100명에서 200명. 식사를 받은 어른들은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된장국도 맛있고 반찬도 아주 여기 잘해요. 맛있어요. 반찬이. 좋죠. 정말 좋은 일이죠. 이거는 뭐 이런 일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제 비 오고 그럴 때가 조금 좀 그런데 그런 것만 그 외의 것은 뭐 정말 나무랄 데 없죠. 부천 복된 교회는 비록 조그만 봉사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의 한 식구, 예수님의 식구로 섬기는 이 일은 참 의미가 있고요. 또 한국 사회의 교회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교회는 중앙공원과 부천역 외에 필요한 다른 지역도 찾아가 섬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90주년을 맞아 자선냄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9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기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2학기 집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연구소 어퍼스트림이 소통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두날개 5기 세계 비전 제자대학 2학기 집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연구소 어퍼스트림이 제5차 어퍼스트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박행림 교수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이 절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것이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우리 자식만, 아니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이들을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합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고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탁구 대회를 개최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와 기장제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열고 각종 시무를 처리했습니다. 대구 동막교회와 칠곡교회는 사랑나눔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고 식재료와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우리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 대구 칠곡 경대병원 또 동산병원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11회 순복음 춘천교회배 춘천시민초청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춘천시 탁구 동호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해 단식과 혼합 복식으로 나눠 경기를 펼치고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충청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청주가경교회 박선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박선용 신임 노회장은 지역을 잘 섬기고 복음 전파와 노회 발전을 위해 노회원들과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제주노회도 제96회 2차 정기노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